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이 잇따른 올해 1월에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이요 1000건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지난 12일이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 플랫폼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공개된 현황을 보면 올해 1월에 서울의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는 1108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거래량이 4자릿수로 올라서기는 지난해 6월 이후에 무려 7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준공 후 30년을 넘긴 구축 아파트의 매매 거래 비중이 크게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정책 변화 등에 민감한 재건축 쪽이죠.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은 3주 연속으로 낙폭을 좀 줄이면서 보합에 근접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거래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네트워크 지금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을 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죠. 자, 그러면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 소식들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부동산 고민 남겨주시면 방송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 유튜브 라이브로 접속하시면요. 부동산 방송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도 있고 소통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연결고리, 부동산 네트워크.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을 쉽고 빠르게 연결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2610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의 부동산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부동산 하락세가 점점 좀 깊어지면서 조금 이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의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3월 2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들도 굉장히 많이 풀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에서 대출이 절대 안 된다. 그랬던 것들이 풀려서 30%까지는 가능하고 또 비규제 지역에는 60%까지 가능하다는 대출 규제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금리도 조금씩 안정화시키는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2월 달에 계약을 하고 잔금 시기를 3월이나 4월 달로 잡으시려는 매수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좋은 곳이라면 좀 먼저 둘러보시는 그런 현명함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입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강남부터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자, 강남구 개포동 떠나보겠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을 지금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이사님, 어떤 곳인지 개요 정보부터 살펴주시죠. 네, 강남구 같은 경우는 뭐 매번 집가 상승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항상 상승세를 오르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뭐 내가 작은 조그마한 땅이라도 좀 차지하고 싶다는 분들이 관심을 좀 보셨으면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해 있고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에서 도보 한 10분 안쪽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총 면적은 19.81평방미터, 전용 면적은 49평방미터로 한 15평 조금 넘는 규조의 실사용 면적을 사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총 8층 중에 5층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방 2개와 거실,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인덕션, 공기청정기까지 전부 다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라던가 갓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풀옵션 구조입니다. 준공은 2021년도 11월에 완공됐기 때문에 그동안의 부동산 상승세보다는 훨씬 더 감정이 좀 낮게 분양가가 책정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매매가는 한 5억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건물은 지금 준공이 완료돼서 한 겨울 한 2번 겪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얼마나 견고하고 뭐 결로라든가 이런 이상 시설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 그런 것들이 다 거의 검증이 된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7층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요. 또 3종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3종 같은 경우 아파트를 지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건물에 그런 입지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건물이 좀 외관상 크게 보이기는 이쪽 거리에서는 좀 랜드마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7차선 대로변이고요. 후면으로는 8m 도로에 접도가 되어져 있어서 어느 쪽으로든 뭐 차량 진입이라던가 버스 정류장의 진입이 굉장히 용이한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 뭐 루프트 탑 구조에는 조그만 정원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간에 뭐 야외에 비롯한 뭐 바베큐를 파티라든가 뭐 이런 작은 카페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되어져 있고요. 1층 같은 경우도 녹지 공간들을 좀 조성해서 이런 커뮤니티 공간들을 마련했다라는 게 건물의 특색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주식 주차하고 기계식 주차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어서 입주민들이 뭐 주차를 못해서 불편을 겪는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져 있고요. 또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안이라던가 이런 안전시설에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한 그런 건물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준공나고 나서 지금 4계절을 다 보내고 아무 문제 없이 자리를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깔끔한 곳이죠. 지금 커뮤니티 공간들도 갖고 있고 내부를 들여다봐도 화이트톤의 아주 멋진 인테리어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강남구 개포동이 어떤 동네인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입지 여건과 또 호재까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강남구 개포동은 뭐 모든 강남시 구민들, 서울 시민들도 살고 싶어하는 그런 곳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 중에서는 뭐 녹지 공간이라던가 주거 환경은 굉장히 우수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 개포 주공의 여러 뭐 재건축들이 하나씩 진행되어져 있고요. 또 구룡마을 같은 경우도 이런 그 개발 사업들이 지금 포진해 있기 때문에 주거 시설이 전부 현대화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주변이 거의 새 아파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도시가 아닌가 싶은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꾸며진 그런 주거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양재 시민의 숲이죠. 시민의 숲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고 양재역에서도 사실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거나 마을버스 한 정거장 정도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용이한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강남권에 있는 강남 직장인들이라던가 이런 서초동의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였기 때문에 이곳으로 뭐 오가는 마을버스와 그다음에 버스 노선들이 잘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초 IC라던가 양재대로 또 구룡터널들을 통해서 외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가 이용의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진출입이 용이한 그런 입지적인 자랑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녹지 공간이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양재 시민의 숲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평형을 갖고 자랑할 만큼 규모가 있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나들이를 한 번쯤은 해볼 만큼 그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또 주변에 양재천이라던가 또 대모산, 구룡산을 이용해서 간단한 운동이라던가 둘레길 산책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가 공간들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숲세권과 또 학세권까지도 만들어진 그런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뭐 양재에 있는 하나로마트라든가 코스트코 등을 이용하는 대형 마트들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활의 어떤 환경이 굉장히 잘 꾸며져 있어 주거 공간으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학군들이라던가 이런 이주 수요들까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들도 확보된 그런 입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강남권의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포 주공들의 그 재건축 이주 수요, 또 양재 우면 그 안에 있는 뭐 기존에 있는 연구소 단지라던가 판교의 직장인 수요까지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그 임차인의 수요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주거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부모가 되실 분들이라던가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포이초라던가 매원초, 우암초 등의 초등학교 시설들이 잘 되어져 있고요. 또 국악 중고등학교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사실은 음악을 하거나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개포 고등학교라던가 언남 고등학교 등 고등학교의 학군도 굉장히 좋아서 지금처럼 뭐 여러 가지 수행평가라던가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고 특수고등학교가 많이 없어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그 고등학교의 어떤 입지적인 자랑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대치동에 있는 학원가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학생을 두거나 앞으로 학생들을 두실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교육 환경까지도 제공하는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사실은 뭐 호재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양재동 같은 경우는 양재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다라는 건 그만큼 이곳에 있는 이주의 필요들이 많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양재 우면 ICT 혁신 거점 조성 계획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은 여기 같은 경우는 한 100만 평 정도가 미니 시도시급으로 조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4개의 색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통 4개 권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 AT센터라든가 시민의 숲 일대 같은 경우는 AT센터를 중심으로 R&CD 공간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는 문화와 예술 공간들, 또 여가 교류 공간들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양재 이동 같은 경우는 중소 연구소들이 지금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고 이곳에는 뭐 중소 부설 연구소라던가 스타트업 지원 카페 등이 만들어질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LG나 KT 연구소가 지금 위치한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굉장히 많이 완화시켜줬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할인을 필두로 해서 한 800% 정도까지 용적률 건폐율이 완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좀 높은 층의 건물들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공간으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이죠. 양재 RC 일대는 어떻게 보면 R&CD 캠퍼스로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도 용적률 한 120%까지 상향시켜줄 예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 또 연구진과 같이 하는 산학에 연계되는 그런 연구단지에 젊은 인력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종의 미니 신도시급의 산업단지가 하나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직장인 군들이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재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굉장히 지정이 많이 되어져 있고 이런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재건축이라던가 여러 가지 타이틀의 어떤 재개발 산업들도 산업단지와 더불어서 진행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 물건지와는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죠. 위례 과천선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7차선 대로변에 있고 포위 사거리에서 한 200m 안쪽 거리에 있기 때문에 포위 사거리 여기 확정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개통이 된다면
앞으로 초역세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7차선 대로변의 입지와 또 여기 들어서서 초역세권의 어떤 입지적인 자랑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차익이 충분히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자리 학군 퍼펙트. 여기에다가 지금 뭐 거대한 스케일의 개발 호재 플러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남을 계속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강남구 개포동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입지 여건 훌륭한 거 확인해 보셨고 호재까지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았죠. 그 가격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이사님? 네, 대부분의 투룸 다세대가 한 5평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 뭐 대지의 어떤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금 뭐 1억 원대 이상을 형성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대지 가격으로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 매매가는 5억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예상 임대가는 4억 2천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정도를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 요즘은 뭐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풀리고 금리도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임대 수요 중에 월세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도 많이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한 5천에 한 220만 원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어서 젊은 직장인들이 단초로운 작은 곳에 살기보다는 둘이서 함께하는 뭐 쉐어하우스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후의 어떤 대책 상품으로도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부동산 가볼게요. 자, 오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용산구 원효로 사가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용산역과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지나는 효창공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트리플 역세권을 자랑합니다. 철도교통망뿐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 강변 도로를 따라 한강을 이동한다면 강남, 영등포, 여의도 업무지구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사통팔달 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원효로 사가는 서울의 중심 입지 용산에 위치한 만큼 배우 수요 또한 풍부한데요. 인근의 숙명여대, 서강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대학생과 교직원의 배우 수요를 확보했습니다. 용산구의 경우 서울 중심 입지임에도 숲세권을 자랑하는데요. 철길을 따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의선 숲길과 역사가 담긴 용산공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한강과 남산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본 다세대 주택의 가치를 더해줄 개발 호재 소식들도 풍부합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으로 도심 항공교통 시대를 준비하고 있고 운정 동탄을 잇는 GTX BN 노선이 용산역을 지나 교통망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용산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 사업으로 용산구의 미래 가치를 더 상승시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탄탄한 입지와 풍부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조금 더 중심적으로 자리를 옮겨볼게요.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산구 원효로 사가의 주택입니다. 자, 어떤 곳인지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잡아주실까요? 네,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전체 용산구 자체가 재개발 지역이다 싶을 정도로 개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지금 말씀드릴 원효로 사가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확정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눈여겨보실 그런 곳이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로 한 800m 안쪽, 8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 8분 안쪽 거리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효창공원역이죠. 6호선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로도 트리플 역세권 이상의 그런 효과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 면적은 26.29평방미터, 대지 지분이 좀 넓습니다. 한 7평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역시 뭐 직장인들이라든가 학생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풀옵션으로 제공되어져 있어서 몸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2023년 4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매매 가격은 6억 9,400만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건물은 지금 4월에 외관까지 거의 다 되어져 있어서 이제 이런 두 형태의 외관으로 도색이 되거나 외관이 장식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는 사진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시설이라던가 원룸에 맞는 그런 어떤 편의 시설들을 건물 내에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과 거실, 화장실의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다라는 구조들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채광이라던가 이런 그 인테리어를 쓸 수 있는 그런 화이트톤 구조, 또 무드톤의 구조 등 가시감이 넓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구조들과 동선들을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뭐 전자상가라던가 인근에 있는 현대차에 있는 뭐 직장인들 수요들이 굉장히 많고 주변에 신축이 없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직장인들이 대부분 뭐 가전 제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동반해서 이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면 바로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붙박이 시설까지 다 제공이 되는 그런 풀 옵션 시스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한 7평 정도로 넉넉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시설도 좀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지금 1호선과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서 도보가 이용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효창공원에서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하철 라인들을 이용해서 이곳까지 오시기에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뭐 한강까지도 도보 한 5, 6분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강 시설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형 병원이죠. 대형 병원이라던가 또 한국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용산역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 늘 한 번쯤은 들여다보고 한 번쯤은 다녀갈 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전자상가들이 질비해져 있기 때문에 또 그들을 위한 먹거리라던가 놀이시설들이 제공되는 그런 그 편의성 뿐만 아니라 놀거리, 먹거리 등 볼거리가 굉장히 풍부한 그런 생활의 자랑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효창공원이라던가 한강공원, 또 용산 가족공원이죠. 민족공원 같은 경우에 공원 시설들도 잘 되어져 있어서 이곳에 뭐 산책 코스라던가 또 체력 단련 코스들을 이용하신다면은 한강을 이용하시는 그 시설물만 가지고도 뭐 가족 피크닉이라던가 아니면 뭐 퇴근 후에 여가 생활들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생활이 뭐 1인 가족들이 쓰기에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임차 수요에 대한 걱정도 많이 안 하신다. 또 월세 수익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의 정중앙이라서 강화문이라든가 종로에 있는 강북권에 있는 직장인 군들도 흡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의도와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직장인들,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직장인들의 수요도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마포 쪽에 있는 학생들의 유입 인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임대를 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그런 정도의 임차 수요들이 포진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는 뭐 정비창이죠. 용산국제업무지구, 과거의 국제업무지구가 지금 뭐 대변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만큼 이곳에 있는 재개발 진행 속도라던가 또 정비 사업이라든 것들이 계속 가속도를 붓고 있고 용적률 상향이라던가 여러 가지 외국에 있는 좋은 것들을 런칭하는 그런 시범 사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용산은 국제 업무지구로서 한번 대변화를 할 수 있다. 또 아시아권의 최고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를 런칭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라던가 건폐율에 상관없이 지자체가 자유롭게 이곳에 있는 모든 시설물들에 대한 그 조감을 다시금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권한까지도 주어져서 기존에 뭐 한 1500%까지도 용적률을 상향해 줬던 것들이 더 높아질 그런 계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그 유입 인구 직장인군이죠. 국제적인 직장인 군들이
더 많아질 그런 예상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한 15,000명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곳에 뭐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설 예정이고, 또 이 전체 면적의 한 70%를 상업용 시설이라던가 이런 업무 시설로 꾸며질 예정이고, 그 중에도 또 50%는 녹지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가 전부 국제의 업무에 준하는 그런 직장인 시설물들로 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국제 업무지구가 서울시 안에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용산의 정비창 부지죠. 국제 업무지구에 보여지는, 기대가 되는 그런 개발 산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호재거리들 더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떤 것들 추가로 있을까요? 네, 지금 정부가 이사를 해서 지금 국방부가 쓰던 그런 유지의 현 청사들이 제공되고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미군 기지의 반환들이 좀 더 재빠르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용산 국제 민족공원이 굉장히 많이 거듭날 예정인데요.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에 준하는 그런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는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업무 시설과 연동되는 그런 시설물들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용산역 같은 경우 GTX B 노선과 신분당선이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강남으로 바로 들어서는 노선이기 때문에 강북과 강남을 잇는 그런 중요 노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용산과 여의도를 잇는 노선과 또 용산과 강남을 잇는 노선들이 3파전으로 되어져 있어서 트라이앵글의 어떤 중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곳이 이제 국제 업무지구와 연동되기 때문에 강남의 삼성동에 있는 그 국제 업무지구와도 연동될 수 있는 그런 곳에 그런 지하철의 개통들도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용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재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무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양산들이 되어져 있지만 신속통합계획이라던가 아니면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개발 산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발 산업들이 지금 현재는 한 80에서 90%까지 용산 전 지역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서 더뎌지는 것도 있고 좀 진행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감안들이라던가 자본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잘 짜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처로 다시 재탄생하고 강남구라던가 서초구에 맞먹지 않는 그런 곳이 될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 주택정비 사업이죠. 모아주택으로 확정이 된 곳입니다. 10월 27일 날 이미 발표가 됐고 이 발표된 요지 중에 하나는 착공계가 이루어진 그런 주택에 한해서는 입주권이 허용된다라는 그런 발표들입니다.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준해서 만들어지는 아파트 입주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재개발이 보통 8년에서 한 10년 이상을 소요해서 굉장히 기다림이 지쳐서 중간에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재개발 지역이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한 번 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이 진행될 때마다 자금이 투입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시간들의 단축들을 대폭으로 줄여놨기 때문에 한 2년에서 한 4년까지 소요된다라고, 그러니까 절반 밑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이유들이 이제 정비계획 수립이라던가 추진이 승인, 관리처무 계획 인가라든가 여러 절차들을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입주권으로 변환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원효로 사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입주권이 확보된 그런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주변에 있는 32평형대 아파트가 30억대 이상으로 호가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용산으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진입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싶을 정도의 굉장히 좋은 입지들을, 좋은 투자처의 모형들을 갖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용산의 개발 호재 정말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재개발 이야기들 모아 주택까지 정말 구 전체가 난리가 난 곳이 용산입니다. 자, 그래서 다들 이렇게 기대를 하나 보죠. 자, 용산 지금 살펴드리는 곳 원효로 사가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격 전략까지도 알아볼게요. 자,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네,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대지 평당 가격이 1억 한 2천에서 3천, 또 많게는 5천까지도 호가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1억 미만으로 굉장히 책정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대지가 7평이기 때문에 대지 가격만 따지더라도 1억 미만인 그런 가격인데요. 분양가가 6억 9,4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2억 3천만 원 정도이고요. 뭐 최초 생애 대출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서민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이런 특별 그 대출들을 이용을 하신다면은 좀 저렴한 금액으로도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출을 이용하신다면은 실투자 금액은 한 7,600에서 뭐 1억 원 이상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곳입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4가에 위치한 주택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부동산으로 가볼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은 서울시 강남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강남구 여기는 역삼동의 오피스텔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역삼동 오피스텔 일단은 개요 정보부터 볼까요? 네, 여기는 초역세권입니다. 강남에서 사실은 뭐 초역세권에 있는 주거시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2호선 역삼역이죠. 역삼역에서 도보 1분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 면적은 18.57평방미터 한 8평 정도의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총 10층 중에 6층을 말씀드립니다. 원룸의 구조로 되어져 있고 에어컨, 세탁기, 뭐 인덕션이라던가 공기청정기까지 풀옵션으로 제공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매매가는 3억 3천만 원 정도이고요. 준공은 2020년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그런 건물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의 특징은 어떨까요? 네, 초역세권 건물에다가 높이가 한 10층 정도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주거시설로는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직장인들의 수요를 흡입하기 위한 구조로 만들어진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원룸의 구조 중에서도 동선이라던가 이런 수납시설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썼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풀옵션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붙박이 시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냉장고라던가 세탁기뿐만 아니라 인덕션, 또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까지 모두 다 갖춰져 있는 그런 곳이고요. 작은 공간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수납시설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만들어져서 1인 가구가 쓰기에 굉장히 좋은, 2인 가구까지도 친구들과 같이 쓰는 그런 구조까지도 가능한 그런 구조라서 사실은 원룸형 오피스텔 지구는 좀 넉넉하게 제공되는 그런 공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요. 역삼역에서 한 1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삼역의 특색상 좀 높은 고지라던가 주변에 뭐 3m 미만 도로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 많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역삼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어서 초역세권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입지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역삼역의 특색상 뭐 강남역도 도보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선릉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역을 전부 다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조금 가까운 거리의 역간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강남역에 있는 신분당 선도 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준해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외곽으로 나가기에도 좀 용이한데요. 뭐 선릉이라던가 삼성동보다는 역삼에서 진입하기가 좀 편한 곳들이 좀 있습니다. 반포 IC라던가 서초 IC를 통해서 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하시기가 용이하고요. 올림픽대로라던가 동부 간선도로 이용하시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는 진출입도 좀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통팔달의 구조로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동에 있는 뭐 이프라라던가 또 강남에 있는 모든 편의시설들 또 놀이문화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 특히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생활 인프라들이 포진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초동엔 법원이 있고요. 또 주변에 있는 남부터미널이라던가 또 큰 마트들과 대형 병원 또 여러 백화점들이 롯데백화점이라던가 또 현대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백화점, 대형 백화점과 재래시장까지도 전부 다 있어서
있어서 볼거리라던가 놀거리들이 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도보권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직장과 또 먹고 쓰는 곳이 도보권에서 전부 다 해결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또 지방에서 아이들의 학군을 생각해서 전학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서울 교대라던가 역삼 초, 중, 고 이런 좀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고 역사적인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 전학을 시키려는 그런 지방의 학부모 수요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주변에 있는 뭐 국악 중고등학교라던가 서나 예중고라던가 예술 중고등학교에 편 진입을 시키시려는 학부모들의 어떤 그런 기대감들도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군도 좋고 입지적으로 인프라도 훌륭하지만 여기에는 또 원룸이기 때문에 임대 시설이 안 나갈까라는 걱정들, 특히 지금처럼 전세 대란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강남의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서게 될 양지, 읍면, R&D, 그 다음에 테크시티에 있는 직장인들, 또 지금 한창 개발 중에 있는 삼성역의 직장인들과 판교의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연동되는 중소기업의 모든 본사라든가 지사들이 전부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층이 훨씬 더 깊어지고 많아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더 이상의 주거시설이 만들어질 수 없을 정도로 포진해져 있고 풀로 차져 있기 때문에 신축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입지적인 그런 한계성도 있어서 지금 신축으로도 좀 들어가신다면 앞으로 차이까지도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지금 강남역 같은 경우는 노태칠성 부지를 종상향시켜줬죠. 지금 현재 2종에서 3종으로 되어져 있는 걸 상업용 부지로 종이 상향되어져 있기 때문에 최고층 뭐 250m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250m 같은 경우는 지금 63빌딩이 249m니까 63빌딩보다 조금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 롯데칠성 부지가 업무시설로 재탄생한다면 강남을 필두로 하는 랜드마크로, 테헤란로의 랜드마크로 다시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뭐 라이온미싱이라든가 코오롬, 또 삼성부지, 이런 롯데칠성 부지를 다 합하면 지금 삼성역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GBC 부지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개발 계획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역의 수혜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국제교류 복합지구도 개발 중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호재들 중에 중심지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삼성역 인근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풍선적인 효과들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 역삼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2027년에 완공 예정인 광역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 7층으로 만들어집니다. 깊이가 한 51m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아파트로 따지면 한 10층 규모 이상으로 지하 도시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한 6만 6천 명 정도, 그 다음에 나머지 뭐 광역철도라던가 이런 버스 노선들 같은 경우는 한 19만 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할 예정으로 통계치라던가 이런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곳 지하 세계를 이용하고 이곳에 있는 쇼핑몰이라던가 또 이곳을 직장으로 삼는 또 다른 직장인군까지도 생겨날 예정이기 때문에 임대 수요라든가 이런 임차 수요, 주거시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호재들이 바로 물건지의 임차 관계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추진 중에 있는 이런 것들은 주변에 있는 교통시설이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고 좀 외곽으로 빠지게 좀 답답하고 매연으로 좀 힘들었던 곳들이 다시금 재탄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상층부 같은 경우는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 광장의 한 2.5배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녹지 시설들도 많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한 2만 3천 평 정도의 녹지 공간들이 또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도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좀 투자처로 한 번쯤은 눈여겨보실 만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출퇴근 시간에 역삼역 근처 한번 가보셨어요? 여기
주변에 회사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분들이 거의 쏟아지듯이 나옵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이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고, 그래서 수요가 충분히 넘치는 곳이죠. 거기에 역삼역 1분 거리 초역세권, 거기다가 강남역과 그 사이에 있으니까 위치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강남에 정말 어마어마한 호재들까지도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사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2020년도에 준공된 분양 가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녀 세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 세대인데도 지금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어떤 취등록세 부담도 굉장히 적어지고 있고요. 최초 분양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편입을 하신다면은 취등록세 한 85%의 보조 감면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혜택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3억 3천만 원 정도이고요. 임대가는 월세로 놓는 경우에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한 120에서 150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출을 이용을 하신다면은 실투자 금액은 한 5천 정도로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물건입니다. 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죠. 서울전화 2128-2610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부동산 또 가볼게요. 자, 오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인데요. 어떤 부동산일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드리는 반포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호선, 7호선, 9호선이 모두 지나는 고속터미널역에 인접한 위치의 자리에 지하철 이용은 물론 광역교통망 또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차를 이용한다면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 또한 인접해 서울 주요 업무지로의 접근성 또한 용이합니다. 반포동 하면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대학, 병원, 백화점은 물론 인근 카페거리에서는 도심 속 여유를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녹지 환경 역시 주거지 필수 체크사항인데요. 한강공원을 비롯해 반포천을 따라 조성된 허밍웨이 산책로 등 다양한 녹지 공간이 조성돼 있어 거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은 반포동입니다. 서초구 반포동에 기대감이 더해지는 이유, 반포동 일대에서는 현재 대규모 재건축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총 16,000여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가 지어질 예정인데요. 이번 사업들이 마무리된다면 입지와 교통, 학군을 모두 갖춘 반포동은 살기 좋은 주거지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탄탄히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대형 개발 소식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서초구 반포동 주택 지금부터 살펴드릴게요. 일단 개요 정보부터 요약해 주실까요? 서초구의 가장 노른자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반포동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3호선과 7호선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도보권이고요. 또 신반포역이죠. 9호선 라인도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용 면적은 29.8평방미터, 실사용 면적은 한 16평 정도 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대지 지분도 여기도 한 6평 정도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좀 넓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총 5층 중에 2층 자녀 세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투룸 구조로 되어져 있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이 풀옵션으로 제공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준공은 2021년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그런 물건입니다. 매매가는 6억 5,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의 특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외관 같은 경우는 지금 브라운톤의 대리석으로 꾸며졌고, 건설사의 만의 그 인테리어 감각을 가지고 굉장히 독특한 외관들을 갖고 있는데요. 격차창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창들에 대한 조감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자주식 주차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거의 100% 주차가 가능한 그런 곳입니다. 1층 진입 안에 넓은 택배함이라던가 엘리베이터 시설들이 잘 되어져 있어서 보안 시설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는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많이 확보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 외관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 시설들은 뭐 굉장히 뭐 강남권에서뿐만 아니라 서초권에서도 이제 고급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지금 뭐 화이트 톤과 우드 톤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성들의 어떤 제품들을 쓰기보다는 스스로 인테리어를 해서 짜맞춘 구조로 되어져 있고 그 자재들도 거의 외국에 있는 수입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독특한 어떤 시설물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아일랜드 식탁을 필두로 해서 주방의 내부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요. 안에 있는 전자와 전기하고 오븐과 렌지가 가능한 그런 시설이 붙박이로 되어져 있고요. 인덕션과 하이라이트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또 공기청정기가 내부 시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기순환이라던가 이런 창문을 열지 않고도 요리를 하시기에 좀 용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젊은 층이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굉장히 잘 되어져 있도록 많이 되어져 있고요. 별도의 드레스룸이죠. 드레스 시설 룸까지 되어져 있어서 옷장까지도 필요 없는 그런 구조, 그런 붙박이 시설들로 잘 되어져 있는 인테리어를 자랑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5층 중에 2층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뭐 아이들을 두실 분들이라던가 신혼부부들에게 많이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요. 아래층의 하층부라던가 이런 외관 내열들도 한 번쯤은 이제 겨울에 있는 결로라던가 이런 시설물을 겪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뭐 시설의 하자라던가 뭐 성면이라던가 이런 공해로 인해서 아이에 대한 어떤 알러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그런 인테리어고 그런 층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뭐 대리석이라던가 뭐 비데까지도 전부 수입 자재로 되어져 있어서 손댈 데가 없을 만큼 인테리어로서 뭐 호텔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현재 뭐 신반포역이죠. 9호선 라인과 또 고속버스 터미널역을 이용을 하신다면 3호선과 7호선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는 순환버스들을 전부 다 연동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서 외곽으로 나가시기에 굉장히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경부고속도로 진입이라던가 올림픽대로 진입이 용이하고요. 사당 IC를 통해서 강남 순환고속도로로 강서쪽으로 가기에도 용이한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는 그런 입지적인 필두에 맞게 굉장히 교통의 사통팔달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한강천이라던가 반포천의 어떤 수혜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반포 한강공원이죠. 굉장히 유명하죠. 어떤 문화시설이라던가 이런 공연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설물들까지도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강천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 한강공원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가까이는 반포천의 뭐 도보 이용거리라던가 자전거 길들이 잘 되어져 있어서 운동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라던가 또 연동되어져 있는 신세계 백화점, 주변에 있는 카톨릭 성모병원 등 대형 병원과 또 대형 백화점, 또 이런 편의시설들, 또 재래시장까지도 같이 있고 또 설해마을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풍물들을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카페거리들도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이 좋아서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오는 일부러도 찾는 그런 핫플레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생활 인프라와 녹지 환경이 굉장히 잘 포진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입지 여건까지 좀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건물도 잠깐 보셨잖아요. 화이트와 우드의 조합을 갖고 있고 인테리어 참 좋죠. 풀 옵션의 주택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고속터미널역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다이가 지하철 노선 이용할 수 있고요. 인프라 훌륭하게 잘 갖춰져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호재거리들 뭐가 있는지 더 한번 알아볼게요.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변에는 서리필공원이 인근에 있습니다. 서리필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리필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강남으로 바로 진행이 가능할 만큼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리필 공원 안에 있는 정보사 부지가 업무 복합단지로 개발될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총 16만 평방미터 중에서 9,700평방미터 중 일부이지만 이곳에는 뭐 13층까지 지하 7층부터
지상 13층까지의 오피스텔, 주거시설이 없는 오피스타운으로 만들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를 런칭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이죠. 구글이라던가 페이스북 이런 곳들이 지금 아마존까지도 시설이 완공되면 대기가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11월에 건축심의가 통과돼서 착공 들어간다면 이제 2026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라던가 주변에 있는 고급 직장인군들이 들어올 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강남권에 있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장인군까지도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또 이곳에 있는 모든 호재들과 차익들도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반포천과 또 마주보고 있는 라인 같은 경우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한참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 노선들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들어가는 진입이라던가 교통 체증 때문에 기존에 좀 짜증을 내셨던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이곳이 지하화되기 시작하면서 상층부의 녹지 공간들이 개통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지하편 도로라던가 이런 걸 이용하지 않고도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바로 진입이 가능할 만큼 충분한 녹지 공간들도 확보되고요. 여기에는 여가 문화시설과 놀이시설 또 다른 여러 가지 여가 공간들, 문화 교류 공간들로 재탄생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그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나가기에도 좋은 교통시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반포동의 재건축 사업들이 한참 진행 중이고요. 또 원베일리 같은 경우 100억대를 찍었다 할 만큼 굉장히 큰 우리 서울 시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가장 비싼 아파트가 많이 있는 곳이 서초구 반포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 반포동에 있는 물건 같은 경우는 지분과 대지 가격 대비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앞으로 들어올 직장인들이라던가 또 신혼부부들이 선호할 그런 구조이고요. 더 이상은 이제 신축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이쪽 또한 또 노후도가 한 85% 이상의 그런 1종, 2종으로 된 빌라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재개발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두신다면 차익뿐만 아니라 함께 수익도 볼 수 있고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차후에는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는 입주권으로도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개발의 여러 가지 호재들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이 품고 있는 가치, 입지와 함께 또 개발 호재까지 살펴보니까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거죠. 가격 전략이 어떤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까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준공 이후로 계속해서 지가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지집은 6평에 맞먹는 땅값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굉장히 저평가된 그런 곳입니다. 대지 지분을 가지고 사실은 건물 하나 마련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도 꾸준히 지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6억 5,500만 원 정도이고요. 예상 임대가는 5억 5,500만 원입니다. 실투자 금액은 한 1억 원 정도로 차후에 차익을 보실 수 있고요. 충분한 임대 수익, 월세 수익도 가능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노후의 어떤 그 생활 자금으로도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주택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한 가지 또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죠. 소액으로 시작하는 실전 경공매가 있습니다. 시간은요, 매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와 7시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장소는 설릉역 5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화 필수로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풀리는 부동산 규제, 자산 포트폴리오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건 매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오후 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설릉역 5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약 전화 마찬가지로 필수로 남겨주시죠. 네, 그러면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2610번, 서울전화 2128-2610번으로 전화나 또 문자 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죠. 토마토 집통으로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 집통 부동산 전문가에게 여쭤보시면 방송 통해서 해결을 도와드리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tv.집통닷컴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member that the September grass, your head resting on my chest. Wish I could go back to that day. So call my name. I just need to.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